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헐. 어떡해. 정말 무서워요.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새날의 딸 새날의 어머니. 확 마차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그리고 새날의 아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새날의 주서운 아들. 자, 야수님이시고요. 마차님이 언급했던 새날의 엄마는 지금 휴가 가셨습니다. 유명정님은요, 제가 휴가를 가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 사실은 최고의 새날 방송의 공헌자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성실성과 방송상으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캐릭터와는 다른 거예요. 내부 조력자, 부역자. 어목한 시절에 큰 도움이 됐던. 근데 너무 안 쉬고 필요할 때마다 명정님 나와요 해서 불렀던 바로 그런 인물. 실제로 이런 건 있습니다. PD 입장에서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방송 이런 거 해요? 라고 이렇게 자료를 쫙 보내주면 한 번도 안 읽고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내준 거 플러스 그보다 한 두세 배 더 공부해오는 사람이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 우리 명정님이십니다. 제주도 가셨는데 그분을 처음 만난 게 2014년 말쯤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분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사실 뭐 방송이라는 게 대표성을 쥐고 있는 인물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밖으로 이렇게 도드라지진 않았는데 그 성실성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푸른 나무처럼 하려고 그러네? 끝까지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다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했고요.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졸라 부럽습니다. 나는 그분한테 배울 게 참 많은 거지만 그중에 최고로 배우고 싶은 게 이혼했다는 거야. 그래서 떠나고 싶을 때 떠나잖아요. 부럽삼. 아직 배움이 부족하시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명정님이 빈자리 두 분이 충분히 메꿔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멋진 분이셨어요. 왜? 훈화 말씀이 엄청 짧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이슈나 뭐 할 말 있다 싶으면 보통 교장 쌤들이 보통 10분 이상, 길게는 30분 더 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가 팟캐스트를 차라리 하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주로 이런 거였어요. 진짜 인생에 남는 게 그 고정관념을 다 깨버렸어.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끝내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 훈화 시간이 1분 넘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와. 최고죠? 예, 그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런 분이 계셨다고. 저도 명정님을 믿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을 갔어요. 부산국제영화제. 예.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처음이래요. 예. 그리고 정말 그림이더라고요. 잘생긴 대통령의 효과 같은 예. 거야. 우리들 속칭 표현으로 예. 이렇게 정말 못생긴, 눈 찢어진 분이 가면은 그게 모든 사람은 눈이 찢어졌어요. 구멍이 뚫리든 눈이 찢어지든. 왜 그러세요? 고마해. 눈이 남들에 비해서 더 찢어진 예. 그런 분이 가시면은 이게 억압이 돼요. 억압이. 비주얼 상으로도 억압이 되고 근데 잘생긴 분이 가가지고 배우들하고 사진 찍으니까 그냥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화 배우로 예, 영화 출연했던 예. 영화인이 참석한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었어요. 무대 인사 사진에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서고 왼쪽에 공효진, 오른쪽에 엄지원 그리고 감독하고 이제 스텝 한 명이 5명이서 이렇게 딱 나란히 서 있는데 엄지원 씨와 공효진 씨의 그 눈에서 흔히 말하는 그 꿀이 떨어진다고 하죠. 예, 관객을 안 쳐다보고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얼굴에서. 디스패치 단독. 예. 공효진은 문꿀 노설이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들 예. 정말 저는 달라 보이는 게 어떤 마인드인지 알 것 같아서 더 그게 짠하고 그런 거거든요. 나는 이 영화제가 영화인들이 주인공이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시점에는 본인이 안 가. 뭐 메인 개막식이나 뭐나 이런 거에 가서 혼자 단독샷 받는 게 아니고 그 언저리 즈음 해가지고 한번 휙 둘러보고 오는 그런 배려. 그게 정말 대단해 보였고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께 제가 충고를 드리는데 일반인 마인드를 버리세요. 제가 정말 명정님한테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거든요. 예. 디테일은 너무 좋고 공부 열심히 오시는데 네. 가끔씩 이게 평생 동안 만들어진 그 일반인 마인드 때문에 평론할 때 살짝 좀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제
일반인 마인드를 버리실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저의 어떤 오소리 같은 시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다른 대통령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하고 정말 다르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영화라는 예술 형식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진짜 가슴 깊이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영화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예술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산된 게 아니라 영화라는 예술 형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컨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실질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게.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사실은 영화인입니다. 왜 노무현 같은 그 영화에 보면 예,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영화인이지. 예. 뭐 다큐멘터리요. 배우. 예. 진짜 중요한 건 그런 말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지금 다이빙벨 관련해 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냥 망가졌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예.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 온갖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집행위원장이네 이런 분들 막 뒷조사해가지고 예. 뭐 비리 있다고 캐고 예. 부산시 친박 서병수는 지원금을 주네 안 주네 막 이 소리 하면서 사실은 영화인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들이 열심히 뭔가 노력해가지고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완전히 지금 막 반토막 내놓고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본인 자체가 이제 한때는 부산 시민이었고 예. 그리고 양산 정도 되면 그냥 부산 언저리예요. 내 고향 광주 그렇죠. 주변에 예. 나주, 화순, 뭐 장흥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광주에 대한 어떤 공동체를 갖고 있는 예, 것처럼 경계를 맞대고 예, 예. 있는 이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네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부산의 어떤 랜드마크처럼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없었잖아요. 예. 그것을 영화인들이 가서 부산 영화제라는 것을 국제 영화제라는 것을 일구고 그러면서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정치적인 이유로 그걸 망가뜨려 버렸어요. 특히 가까이서 보면 이 영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희생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게 영화를 사랑하는 그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10년 넘게 꾸려왔던 축제인데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나면서 오염된 거죠. 10년 넘게요? 올해가 22회째입니다. 예. 20년이 넘었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정권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런 그 시민들의 순수한 희생이 이제 너무 많이 오염돼 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는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문화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억압시켰던 분위기 예. 속에 대통령이 가다마이 입고 넥타이 안 한 채로 부산에 쥐하고 나타났어요. 예. 영화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송강호라든지 그 영화 배우들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들도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는 권력 종속적인 거잖아요. 예. 아무리 스타라고 해도 그 위에는 박근혜 같은 엄혹한 독재자가 있으면 영화인들은 사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행동만으로 거기에 참석한 것만으로 그런 식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사과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으로서 정부로서 부산국제영화제 망가뜨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뉴스를 보면서도. 근데 이제 서병수가 전야제에 나타나면서 본인이 재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화계에서 아직도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렇게 이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또 대통령이 왔을 때는 보통은 부산에 그렇게 큰 영화제 같은데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 아무리 몰랐다 그래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서병수는 또 나타나질 않았죠. 잘했어요. 예. 서병선이가 떠오르는 건데 오고돈과 서병수가 4년 전에 아니 3년 전이겠군요. 3년 조금 더 전에 지방선거 때 개표 과정에서의 그 우리 제보 받았던 그거 생각해 보면은 희한했다니까요. 개표하는데 새벽에 한 3시쯤 되니까 노트북에 있는 그 개수기 숫자가 갑자기 서병수께 500표 이상 올라가더라는 거야. 헐. 그분이 그냥 말로만 제보해 준 것이 아니고 당시에 투표함을 깠더니 일련 번호가 안 뜯어진 채로의 투표용지가 수십 장 나와가지고 그거를 직접 인증샷을 올린 적도 있는 분인데 그 서병수입니다. 박근혜한테 잘 보여서 공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던 자들이 박근혜 쪽에서 불편해하니까 세월호, 다이빙벨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래서 영화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 도와주라 말 안 한다. 예. 방해만 하지 마. 냅둬라 좀 맞아요. 제발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예.
영화인들이 그 받았을 그 피해의식 속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권 바뀌었는데 뭐 개막식 이런데 막 옷 멋있게 입고 레드카펫 걸어가고 그러면 네. 되겠습니까? 확실히 이분은 진짜 마인드가 좀 다르신 분 같아요. 특히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했다는 영화 있잖아요. 미싱 사라진 여자. 이게 2016년 11월에 개봉해서 100만 조금 관객을 넘긴 영화인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때 개봉했을 때는 못 봤는데 다시 찾아서 보고 싶더라고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김민희 씨가 주연했던 화차라는 영화 있죠. 네. 그게 생각나는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이 이제 사회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차별들이나 문제,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그 부당한 노동행위 이런 것들을 이 스토리로 엮은 건데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봤다고요? 찾아서 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화차까지 포함해서. 화차는 이미 한 5번 정도 봤는데 네. 또 볼만하죠. 그런 그래요? 영화. 예. 작년 21일 부산국제영화제는 국내 영화계 9개 단체가 보이콧했고요. 그리고 20회 영화제보다 관객 수가 27.4% 감소했습니다. 4분의 1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예. 정권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문화가 돈이 안 되니까. 예. 근데 문화가 용성되면 사실 그 나라에 직접적인 재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영화는 헐리우드와 홍콩 영화였어요. 사실 그 용성기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랑 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해요. 예를 들어서 내버려뒀더니 김대중 정권을 노무현 정권을 공격하더라 해도 냅두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그게 국민들에 의해서 그게 알아서 평가되는 거죠. 평가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융성화가 되면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당장 정부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훨씬 뛰어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멍청하게는 뭐 다이빙벨 상영 내가 박근혜였다면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떳떳한 게 있으면 해 그냥. 근데 왜 그런 마인드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면 정권을 사실상 불법으로 찬탈한 자들이에요. 이명박이든 박근혜에 대한 그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자기들 쪽에 안 좋은 여론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아. 근데 그 마인드는 안 된다니까. 저 같은 하찮은 사람들도요.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오픈 마인드 가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알아서 자정작용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면 되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마타도만 아니라 그러면 냅둬도 돼요. 예. 뭐 알아서 자기들끼리. 제가 왜 댓글 정책이 최근에 바뀌긴 했지만 옛날에 그대로 뒀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댓글을 블라인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모니터링 할 거야. 뭐 악성 댓글이 달리면 밑에 반박하는 댓글들로 자연스럽게 정화작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보는데 박근혜 박근혜를 비롯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일반 국민들이 만들어줬던 영화제 용성 이것을 방해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생각과 행동 이 실천력이 장기적으로는요 그렇게 돼야 되는 어떤 샘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방마다 내려가면 요즘에 지방자치제의 그 효과로 지방마다 어떤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광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행사로만 따지면. 비엔날레? 그렇죠.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그런 식의 어떤 행사들이 대표성을 갖고 자리 잡아서 세계적인 그런 행사들이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좋은 거죠.